네, 이번 시간에는 양자에 물려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의 펀더멘털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그리고 "비전은 무궁무진하다." 요런 이제 기사가 나와 있죠. 그래서 2035년 양자 시장 규모는 1조 3천억에 달할 것이다. 1조 3천억 달러면은 하나로 1,800조 정도 되죠. 그래서 맥킨지 보고서가 나왔는데 의학이라든지 재료과학 그다음에 인공지능 분야에서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일 것이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개인 맞춤형 의약품을 개발한다든지 혁신적인 소재를 발견한다든지 그리고 AI의 성능을 향상시킨다든지 이런 분야에서 뭔가 놀라울 만한 그런 발전을 이룩할 것이다. 이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직 공부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이 회사들이 어느 정도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지 그런 발전상을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주식이 아이온큐죠. 그래서 단순히 이제 큐비트를 늘리는 단계에서 새로운 인제 영역으로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알고리즘 큐비트 개념을 도입했거든요. 그래서 모듈식 멀티코어 아키텍처를 통해 제조 시설 확장하고 양자 컴퓨팅 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5,450만 달러 규모의 공군 연구소 계약을 체결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그다음에 엔시스 등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죠. 그리고 메릴랜드 대학과 10억 달러 규모의 양자 수도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5대 양자주 중에서는 가장 앞으로 치고 나가고 있다. 그리고 시총도 가장 크고요. 그래서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게티 한번 볼게요. 리게티 같은 경우에는 리게티도 마찬가지입니다. 큐비트 수를 늘리는 데서 벗어나서 게이트 충실도 향상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최신 시스템이 99% 이상의 게이트 충실도를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류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신뢰성 높은 양자 연산을 수행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죠. 리게티도 역시 영국 국립 양자 컴퓨팅 센터의 양자 하드웨어 공급업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허무맹랑한 기술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금융 분야에서도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데 HSBC, 그다음에 스탠다드 차타드 쪽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군 쪽과도 공군 연구소, 그다음에 페르미랩 등과 긴밀한 협력을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잘 나가는 두 기업이죠. 아이온큐 리게티. 마지막으로 이제 디웨이브라는 이제 회사도 있는데 디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 전에 젠순왕이 그 30년 발언을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바로 반박을 했었죠. 예. 반박을 했었고 양자 컴퓨팅은 AI 모델 훈련 및 추론 속도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게 이제 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양자 기술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람 바라츠가 디웨이브의 CEO죠. 그래서 디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기관에 양자 컴퓨팅 솔루션을 공급하는 카라 소프트라는 업체가 있는데 그쪽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양자 컴퓨팅을 주도하고 있는 세 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러면 요즘 최근에 양자주가 이렇게 몇백 프로 폭등을 했는데 왜 나만 이렇게 손실이 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한탄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매매에 대한 영역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카드가 이렇게 10장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의 어떤 자금, 예수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이제 분할 매수를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카드 전체를 한 번에 이렇게 깠어요. 까 가지고 내가 상대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무모한 생각이죠. 그래서 카드를 한꺼번에 까게 되면 그다음이 없죠. 넥스트가 없어요. 그래서 카드를 한 장씩 까면서 그 상황에 맞게 카드 게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항상 매매를 하실 때는 내가 몰빵을 해 놓고서 '이제 어떡하지? 손실이 나면 이제 어떡하지?' 이거를 자꾸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거를 인제 스스로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몰빵을 해 놓으면 물론 오르면은 짧은 시간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죠. 그때는 정말 인제 도파민이 분비가 되죠. 하지만 그거에 익숙해지게 되면 다음부터는 인제 손실이 가중되는 그 메커니즘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나는 남들과 무엇이 다르길래 왜 이렇게 손실이 나는가?' 그 요소들을 한번 짚어 봤어요. 첫 번째는 이제 평단가입니다, 평단가. 평단가부터가 차이가 많이 나요, 제가 보니까. 제 아이온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쭉 올라왔었는데 대부분 이제 여기서 수익을 내셨던 분들은 초반에 여기서 인제 알기는 사실 힘들어요. 근데 여기 초반에 전고점을 뚫을 때 요런 차트에서 확실한 자리에서 들어가세요. 들어가셔서 이렇게 쭉 계속 올라가잖아요, 사실.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뭐 팔고 싶어도 못 팝니다. 계속 올라가니까. 그냥 뭐 속된 말로 푸근하다 그러죠. 푸근하게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다 차익 실현해 줬고 그다음에 또 올라갔죠. 그러니까 요 짧은 구간만 먹더라도 이게 한 달 동안이거든요. 한 달인데 한 달 동안 뭐 10 일만 먹더라도 상당한 어떤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구간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제 평단을 요런 이제 상단에서 너무나 인제 좀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잡았다면은 이런 인제 급락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급락이 없더라도 21선 위에서 늘 조정은 있는 거니까. 그 조정을 받을 때 또 이렇게 밑바닥에서 팔아 버리고 하다 보면 인제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평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봉을 보시든 분봉을 보시든 '어떻게 하면 평단을 낮출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익절이에요. 그래서 인제 양자주를 요 구간에서 사셨다면은 뭐 언제가 됐든 한 번은 수익 구간이 온단 말이죠. 근데 이게 무한정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를 익절하면서 이렇게 올라가 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내가 실력이 좋다.' 하면 뭐 자신을 믿고 그냥 베팅을 때리면 되겠지만은 자기 실력에 대해서 약간 좀 의문을 가지거나 좀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익절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손절이나 익절을 인제 구분해서 생각을 할 때 항상 '내가 갖고 있는 자금 100%를 다 손절한다. 익절한다.' 이렇게 인제 약간 좀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손절이나 익절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10분의 1씩 익절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절반을 익절을 할 수도 있고요.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 상황을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익절도 좀 유연하게 하는 편이 좋고요. 그다음에 인제 가장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손절이에요. 손절은 역시 손절이 어려울 사람일수록 욕심이 큽니다. 그래서 욕심을 적게 해 가지고 어 어떻게 접근하고 있냐를 먼저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장투로 접근한다.' 그러면은 손절 자체를 사실 생각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장투를 하시는 분이 몰빵을 하진 않을 테니까요. 설마 장투를 하는데 몰빵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무모한 거예요. 그래서 장투는 매집관념이기 때문에 매집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손절 횟수가 많을수록 실패할 공산이 큽니다. 그리고 단타 같은 경우에는 반대죠. 단타라는 거는 내가 장기로 예를 들어서 아이온큐가 어떻게 될지 말지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요 시세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단타예요. 그럼 단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5 분봉을 보시면 어느 지점에서 단타를 해야 되는지 먼저 결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뭐 부득이하게 손절을 해야 된다면 그 손절 폭이 짧을수록 좋은 거예요. 손절 횟수가 늘어나더라도 손절 폭이 짧은 게 좋단 말이에요. 요거 인제 카드로 다시 설명할 수가 있는데 내가 손절을 1%로 했다, 뭐 2%로 했다 하면 요 10 개를 합쳐도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내가 손절 한꺼번에 한 뭐 30% 40% 대에 한 번에 손절하겠다 하면은 그다음이 사실 없거든요. 왜냐면 그 예수금이 쪼그라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재기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장투는 매집 관점에서 손절의 횟수를 줄여야 된다. 그다음에 단타는 예 그 시세를 보고 인제 치는 거기 때문에 단타 하실 분들은 장투를 아예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그 이평선을 보고 '짧게 짧게 끊어 먹겠다.'라는 생각으로 손절폭을 최대한 짧게 잡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제 마지막으로 이평선의 중요성인데 이평선을 좀 무시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양자 컴퓨팅 요 5개 주 말고도 다른 주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메이저 7대 주식도 마찬가지고. 요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쪽 분봉입니다. 분봉에서 올라가는 쪽에서는 내가 뭐 쪼금씩 손해를 보더라도 결국에는 요 추세에 따라서 먹을 자리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20 선이 꺾여 있을 때는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해도 사실 손실이 나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해도 손실이 나요. 여기서 횡보하다가 꺾였다. 그럼 여기서 내가 잡아 가지고 상대적으로 저가에 잡았으니까 수익이 날 것이다. 이런 인제 오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평선은 이미 하방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뭐 이런 걸 먹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먹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구간이 너무 짧아요. 너무 짧기 때문에 그만큼 먹기가 힘들다. 즉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시험에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스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뭐 올라갈 때야 이평선이 인제 하늘로 향하고 있으니까 먹을 수 있어요, 어디로 들어가든지. 타점에 상관없이. 근데 이게 꺾이고 나서는 이게 반등을 했을 때 인제 여기 아주 중요한 자리가 나왔죠. 마이너스에서 제로로 갔고 여기서 다시 인제 이평선이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평선이 꺾일 때 캔들이 급격하게 인제 빠지는 거는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이평선을 보고 매매를 하고 이평선이 꺾였을 때 다 던지기 때문이에요. 아주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데서 인제 사 가지고 '나는 왜 물렸지?' 하면은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 보시고
지금 많이 물려 있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리셋을 하고 다시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물려 있는 게 다시 올라가는 거나 내가 리셋하고 여기서 다시 수익을 내는 거나 똔똔이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그 손실에 지배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고창에 그 마이너스가 찍혀 있으면 그다음부터 매매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절이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최근 양자 컴퓨팅 업계의 동향 그리고 기업을 소개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맥킨지의 양자 컴퓨팅 시장 규모 리포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렸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매매를 해야 수익이 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매가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가이드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내가 상승장이 됐든 하락장이 됐든 뭐 상승하는 종목이든 하락하는 종목이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코멘트라든지 가이드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한번 실력을 향상을 시켜 보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평균 수익률이 나오는데 꼭 이렇게까지 하진 않더라도 여기에 근접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를 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